안녕하세요. 세종학원의 이수영 영어 이수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일단 고3 수능 1등급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머니들 요새 이제 고3 애들이면 걱정도 많으시죠? 고3 때 얘를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유, 2달 동안 그냥 캠프를 집어넣어? 아니면 2달 동안 10 to 10, 10시부터 10시, 요새는 10시부터 10시도 아니더라고요. 8 to 10이라 그러더라고요. 8시에 가서 10시에 와. 아우, 집에서 꼴보기 싫어. 막 그래서 나 캠프에 넣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가던 것이 올해는 코로나가 풀려서 학생들이 캠프다 아니면 텐트 텐이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3 수능이, 그러니까 수능 영어든 아니면 고2, 고1 영어든 다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절대평가니까 좀 밀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수능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약간 어머니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이고요. 저는 그래서 one day, 어차피 영어에 자기가 최소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학이 뭐, 대학을 가는 열세다, 아니다. 아, 열세죠. 100%.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고, 그만큼 또 국어가 중요하고, 아, 영어야, 너는 절대평가잖아. 뒤로 밀어. 뭐, 그렇게 많이 하셔서, 어쨌든 최소 시간을 들여서, 그래도 1등급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How to make 1등급 with at least hour예요. 그러니까 최소 시간. at least 뭐 그 타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소 시간을 리스트 타임을 들여서 1등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규 시간은 수요일 날 6시부터 9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6시부터 10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강은 1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하시다는 분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수능 영어는 옳았다라는 말은 저는 여기서 뭐 고3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1, 2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 전에는 이제 저쪽 대치 세정에서 보통 이제 그 요번에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진짜 영어가 중요할 때는 대체해서 고3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재고 학생들이 뭐 서울대 가는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뭐 데일외고 학생들, 그다음 보통 의대 가는 학생들, 뭐 스카이,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데는 그쪽에는 굉장히 많이 진학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쪽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제가 잘하는 애들을 많이 가르쳐서 고맙게도 많은 성과가 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다 쓸 수는 없고 일단 올해 성과만 일단 썼고 여기 송도 학생들의 성과만 좀 몇 개 추려봤어요. 요번에도 이제 학생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3 영어가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3 영어가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학을 가려면 밑에 방문여고 학생들은 방문여고 성균관대 이제 수학과 간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보통 성대도 됐고 중대도 됐고 경희대도 다 됐어요. 수학과 자기가 수학과 가고자 하는 데는 수시로 다 붙었어요. 그리고 밑에 인천여고 학생도 몇 년 전에 학생인데 건축학과는 다 붙었어요. 일단 그러니까 스카이 빼고는 그러니까 성대가 가장 좋은 건축학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해성고에서는 덕성여대 약학과 이 친구들의 공통으로 보자면 이 친구들의 공통으로 보통 보자면 공통이 뭐냐면 다 1학년 때부터 내신을 꼼꼼히 하던 학생이죠. 뭐 짠하고 영어를 뭐 내가 영어를 지금 뭐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친구들을 제가 몇몇이를 보면 다 1학년, 2학년 때부터 치열하게 정말 지겹게 내신은 지겹잖아요. 근데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수능 발표할 때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은 특히 되게 많이 공부하는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고3 학생들은 그냥 집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엔 독서실을 가거나 아니면 요새는 보통 다 스카를 간다고 하죠. 근데 어머니들은 스카를 가면 아니면 캠프를 가면 눈앞에서 없어지면 어느 공간에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딱히 저는 또 그거에는 100%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는 어머니들께서 얘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는 눈앞에서 좀 관리라는 걸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캠프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영어가 절대평가라고 해서 그렇게 나한테도 쉽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EBS 연계일 때는 이게 정말 수능이 내신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애들 준비를 해줄 때 변형 문제를 엄청 풀었었어요. EBS, 뭐 수능 특강, 수능 독해, 수능 완성. 그래서 진짜 이게 내신 공부하는 거야? 아니면 수능 공부하는 거야? 그런 자괴감이 들도록 했는데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시켰죠. 근데 이게 비연계가 되면서 진짜 영어를 하는 학생이 1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절대평가라고 해서 원래 4%가 1등급인데 그럼 몇 퍼센트, 뭐 15%, 20%가 다 1등급이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어머니들이 이거 지금 이 문제가 이번 수능에 1위 오답이에요. 1위 오답이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빈칸 추론이었거든요. 빈칸 추론이었고 엄청 일단 길어요. 일단 이렇게 엄청 길 때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방학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영어를 국어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다 읽고 나서 그냥 이렇게 나열식의 단어의 독해가 아니라 문해력이라고 해서 아니면 마인드 리딩이라고 해요. 생각을 하면서 독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일단은 영어도 1등급이 되고 국어 비문학도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고 나서 단순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수능은 다른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주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얘기, 아니면 대체 에너지 얘기, 아니면 기후 얘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얼굴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지문으로 이것들이 똑같은 소재가 떠요. 그러면 그거에 관한 주제에 관련된 단어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제 하루에 커피 얼마 마시세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러면 플라스틱 얼마나 많이 쓰셨어요? 그거를 쓰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환경이 오염됐어. 그래서 기후가 지금 온난화됐어.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 거야? 과거 거야? 현재 거야? 아니면 미래 애들 거야? 라는 생각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그런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의식이 segregation, 다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이런 것들은 픽션이야. 일단은 가상이고 그 다음에 orderly self-referential framework야. 하기만 해도 어렵네. 그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nothing. 이렇게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라고 의식을 나눠 놓은 것이 잘못된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 한 거잖아요. 근데 연결사가 항상 중요하다 하듯이 하베버가 떴어요. 그러나 기후 변화에서는 이렇게 나눠 놓은 거, 제가 여기 보라색이 같은 말이에요. segregation과 sharp division.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를 misleading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못 이끈다라는 거예요. 잘못 이끌어서 우리가 지금 현실의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기후 변화한데 책임이 있는데 그거로부터 hidden, hidden이에요. 뭐뭐를 감춰왔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자각을 못하고 그런 거로부터 다 뭔가를 감추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는 이제 네거티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타임이 이렇게 내로잉. 이것도 뭐예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디버스, 이혼시킨대요. 이혼시키는 게 뭐야? 책임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고 이게 빈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it is that이 이 사람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가원에서는 보통 메인 아이디어가 빈칸으로 많이 나와요. 이 메인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나눠놨어. segregation, divide, partition 이렇게 나눠놔서 우리의 시야로부터 reality, 현실이 시야로부터 obscure,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못해. 현실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빈칸에는 보통 이때까지는 아무리 빈칸이 어려워도 좀 메인 아이디어 뜨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일단 여기서는 it is not, it is not에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현실을 알면서도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아주 우리가 나쁜 놈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시간이 분리돼서 여기에 주장이 뭐였어요? 시간이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뭐 해요? 현실을 잘 자각을 못해. 현실에 대한 그런 자각이 없어서 책임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어요. 그럼 주장이 보통 빈칸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건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it is not, 구문이 보여야 돼요. not that. 보통 not A but B 그러면 A가 아니라 B야. 그럼 A가 아니라 현실을 알면서도 책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몰라. 그래서 책임을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게 2023년도 이거 하고 나면 어머니들이 아이 뭔 말이야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플하게 해놓으면 그거잖아요. 심플하게 하면 보통 우리가 못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했기 때문에 나눠놨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과거에 대한 과거 사람이 책임져야지. 아니 미래 애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걸 책임 안 져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것이 흐려져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영어야. 도대체 국어야. 그러니까 요즘 영어는 영어로 된 국어예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알아야 되고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34번 빈칸 추론이었어요. 그리고 어법은 여전히 강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강자가 순서 배열, 빈칸, 빈칸. 그러니까 빈칸, 빈칸, 빈칸. 이 아직도 애들을 참 어렵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EBS 연계 때는 이게 연계 때는 제가 내신인가 아니면 수능인가 그랬던 그 문제에서는 이게 그 절대평가할 때는 12.6%였어요. 12.6%가 1등급이었어요. 원래 몇 프로인데? 4%였잖아. 4%인데 12.6%. 그러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달라졌어요. 뭘해서? 비연계.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지문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처럼 아는 지문도 어렵지만 그거는 이제 대서술형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모르는 지문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적 압박이 있어요. 보통 애들이 3, 6, 9가 다른데 3월은 교육청 거고 6, 9 수능이 평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능이 2022년 수능은 6.5%가 나왔어요. 6.5%. 그럼 6.5%에서 올해가 이거가 이제 올해를 보세요. 3월에 애들이 겨울에 엄청 공부를 안 했겠죠. 영어는 안 해도 돼 그랬더니 맛 좀 봐라. 그럼 3.44%는 1등급이 4%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9월에는 15.9%좀 쉬웠으니까 수능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번 수능은 작년,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 거예요. 그러면 1등급 비율이 7.83. 어머, 작년보다 올랐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적 비율을 보세요. 2등급 비율이 27점에서 26%, 3등급 비율이 53에서 48%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2, 3등급이 줄면서 최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겠죠. 그럼 영어는 어쨌든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럼 공부 안 하고 최저를 맞출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같은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럼 EBS가 비연계가 되면서 난이도는 완전 상승했어요. 완전 상승했어요. 그리고 단어 난도도 올라갔고, 그다음 문장 자체가 아까 보셨잖아요. 너무 길어요. 문장 자체가 길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길기 때문에 호흡이 긴 호흡. 그 긴 호흡이라는 거는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주어야. 아, 이게 동사야. 중간에 빼버려. 그리고 키워드 잡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절대평가의 수능을 왜 해야 되냐? 다 이제 어머니들이 지금 다 설명해서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어머니들이 일단은 영어가 되게 중요하구나. 일단 승부를 가르는 과목이고 수시 최저를 맞추는 전략 과목이고 그다음 중학교는 대학에서 이건 실장님들이 하신 말씀이세요. 중학교는 대학이 영어 영역의 등급간 점수가 다르대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 있잖아요. 특히 남자애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단어를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출을 풀겠습니다. 하루 이틀은 하겠죠. 하루 이틀. 근데 아이들을 믿지 마세요. 아이들은 제가 진짜 우수한 애들, 그 다음에 좀 이제 여학생들도 꼼꼼한 애들 다 가르쳐 봤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선생들이 학원에 다닐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강의 강제성하고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내신 준비가 어떤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수능 특강 안 해도 돼요. 저는 수능을 풀겠어요. 뭔 수능을 푸냐고. EBS가 어떤 다른 교재보다도 그래도 그게 연계는 아니지만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과목, 그러니까 머티리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EBS 뭐 안 하고 다른 거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하는 건 말이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5개년 기출을 할 거예요. 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평가원에서 나온 단어나 평가원에서 나온 구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 준비가 수능 점수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에요. 절대 그래요. 그래서 어휘력, 해석력 이거를 내신 공부처럼 자기가 기르지 않으면 영어는 떨어져요. 고3 영어는 100% 떨어져요. 그러니까 방학 때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공부를 해도 이상하게 설렁설렁 한다. 그러면은 보통 3월에 아까처럼 3.44%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줄 거야? 다 아시잖아요, 어머니들. 뭐 단어 하겠다, 문법 하겠다, 독해 하겠다, 실전 하겠다. 그럼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 단어. 이게 뭐 소셜 사이언스야, 아니면 사이언스야, 아니면 환경, 인바이러먼트야, 에듀케이션이야. 이렇게 주제별 단어를 정리를 해야지 그 주제별 독해에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어는 기본이에요. 단어는 기본. 그리고 어법은 아까 호흡이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문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를 국어처럼 자기가 문장을 자꾸 읽어가면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자꾸 옆에 서머라이즈 하고, 그거를 어떤 영어로 어떻게 키워드로 자기가 표현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수능, 수능 문제, 그다음에 6월, 9월 평가원 문제 중에서도 다 푸는 게 아니라 1회에서 애들이 이제 제일 많이 틀렸던 1에서 10번까지의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수업 특징은 원리를 정확하게 저는 수업을 해요. 원리라는 건 뭐 문법 원리도 그렇고 그냥 독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고 키워드가 뭐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자신이 풀어나갈 수 있게 풀어야 된다고 독해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해는 빠른 시일 내에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문법에서나 뭐 내신 수업에서는 어머니들 뭐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수업은 그렇지 않아요. 수능 수업은 자신이 또 얼마나 치열하게 뭐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1, 2학년 때 점수가 나와도 3학년은 점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과제를 반드시 해오도록 과제는 영어는 최소한의 관리. 하루 정도 너가 이 정도는 그래도 30분, 1시간은 영어는 좀 해야 돼. 그런 최소한의 과제를 낼 거고 그날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꼼꼼한 관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계속 썼던 그런 거니까 어머니들을 믿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3시간 수업에서 반드시 그날 하루 실전 모의고사는 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눠줬던 걸 어머니들 보세요. 1번, 아이들의 꾸준함을 믿지 말자. 이거는 제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여러 번 찍혔어요. 여학생들은 거짓말 하지 않겠지. 그리고 모는 그렇지 않겠지.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애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그리고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아이들한테도 발등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아이들의 꾸준함을 믿지 말고, 옆에서 자꾸 관리해주고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고3 1학기까지는 내신이 중요하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부터 정시파야. 어떤 애들은 1학기 중간고사 끝났을 때 딱 그러더라고요. 아, 난 정시파일 것 같아. 정시파는 난 참 게을러. 나는 게을러서 학교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아야. 그런 말이라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왕 대학을 가려면 1학기까지 내신은 중요하니까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1학기까지는 고3 보통 수능 특강을 내신으로 해요. 그다음 내신이 즉 수능 공부이다. 그러니까 이게 1, 2학년과는 달라요. 1학년, 2학년은 외우는 거 엄청 외우거든요. 근데 고3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즉 수능 공부처럼 하고 여기서 키워드가 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고 그리고 단어 같은 거 구문한 거 꼭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능도 못 봐요. 영어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메인 아이디어를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의 키워드를 알아야지 패러프레이즈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절대 평가라고 나는 1, 2등급 받을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한 자만이 1등급.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진짜 중학교 때부터 가장 상위, 청담 상위에 있어서 정상 상위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내신에서 한번 깨져요. 보통 고1 때. 그렇다고 수능은 보통 1등급이 나오다가 고3 평가원에서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국어 영역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국어 영역까지 같이 돼 있어야지 수능 영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절대 나한테 쉽지만은 않다. 나한테도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최저를 영어로 맞출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어떤 애들은 무슨 영어가 진짜 절대평가니까 누구나 1, 2등급이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3 1등급반은 저는 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 동안에 원데이에 충분히 자기가 많은 것을 좀 정리해 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만은, 일주일에 4시간만은 영어에 좀 투자해서 영어를 모의고사 1회를 완전히 오답까지 해서 자신의 것으로 해서 만들기에 가고 그리고 평가원 출제 구조 개념도 자신의 것으로 한번 생각하고 중요 구문과 핵심 어미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반드시 학원문을 나서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